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받아야 보험이지 내가 놓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플 라이프캐치와 함께 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미국의 사례이죠. 간단한 진료를 받는 데에만 몇십 몇백만 원이 기본이고, 출산 비용이 3천만 원에다 의사를 만나려면 엑스레이 찍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가지 않는 인구도 엄청나다. 정말 맞는 말일까요?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미국의 의료비 문제는 총기 문제와 더불어 미국 국민들도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장 유튜브에 한국어로 검색해봐도 미국 의료비와 보험 문제는 수도 없이 나오죠. 2007년 하버드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미국 파산의 60%는 의료비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아이를 낳은 A씨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했고 약 한 달간 쌍둥이는 인큐베이터에 있었죠. 얼마 정도의 병원비가 청구되었을까요? 약 4만 달러, 하나로 4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 청구되었죠. 미국의 병원비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싼 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탠드업 코미디 좋아하시나요? 저는 재밌기도 하고 영어 공부와 더불어 문화를 이해하기도 좋아서 자주 즐겨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 알론소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농담 중에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농담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NBA 레전드 매직 존슨이 지금 50살이다. 매직 존슨은 에이즈에 걸리고도 18년을 살아남았다. 미국인들 모두에게는 매직 존슨 의료보험이 시급하다. 만약에 매직 존슨이 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18년 전에 에이즈에 걸렸다면 매직 존슨 너는 10년 전에 죽고도 남았다. 보장기간이 끝났거든. 내 보험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언제 깨달았냐면 얼마 전에 손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만약에 부러졌으면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라고 했다. 내 보험은 뭐가 보장되는 거야? 엑스레이를 볼 줄 아는 의사가 낮에는 없어. 이제는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야. 의사도 싫어. 난 이제 다치면 수의사를 찾아가려고. 수의사들은 환자를 떠넘기지 않아. 수의사는 네가 무슨 종족인지도 신경 쓰지 않지. 제가 이야기하니까 별로 재미없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면 나오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에 미국인들이 느끼는 의료보험의 문제가 다 나와있기 때문이죠. 소득 수준이나 직업에 따른 의료보험의 차이, 그리고 의료보험에 따른 보장 범위의 차이, 의사에 대한 불신 전부 나와있죠. 이렇게만 보면 마치 한국은 의료와 관련해서는 천국이고 미국은 개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안 좋은 점만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에 허덕인다면 과연 미국의 의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괜히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죠. 분명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지만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오해입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려면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봐야 하죠. 19세기 전반 유럽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노동자 문제였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의 대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괜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떠오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이때 떠오른 게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도 문제였죠. 아무리 인권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도 노동자가 병들어 죽어버리면 생산이 안 되니까요.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소비자도 줄어들고요. 이때부터 각 국가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제도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보장제도를 갖추었습니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부유한 나라,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국가들은 국가에서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갖췄죠. 건강보험제도의 중흥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했죠. 1935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앞서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며 실업률 0%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노동자가 부족해 기업들은 연봉 인상을 미끼로 수시로 인력을 스카우트해갔고 기업들 간에도 분쟁이 많아졌죠. 결국 연방정부는 임금 인상을 전제로 스카우트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기업들이 썼던 편법이 보험료 부담과 의료 보장이죠. 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연봉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60년대에는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베인스 존슨에 의해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도 생겨납니다. 미국은 이후로도 공공보험을 확대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군비 지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가면서 닉슨 대통령은 사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만 유지되었고 다른 모든 부분은 사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금의 미국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의료는 돈과 연결되어 자본과 의료의 지독한 공생관계가 형성됩니다.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까지 난입하면서
발전하면서 미국의 의료는 미국을 대표하는 키워드인 자유와 돈 그 자체가 되었죠. 다른 나라들은 일제히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평균 수명은 짧고 영아 사망률도 높으니 미국을 욕할 때 가장 자주 써먹는 레퍼토리가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죠. 제약회사, 의사, 병원, 보험회사들의 로비는 의료와 관련된 어떤 기업에도 반대표를 들고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 확대는 곧 증세를 의미했고, 공적 의료보험을 확대하면 수많은 보험사들은 일제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물론 수십 년간 이어져 미국의 의료 생태계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힘들죠. 여파라는 게 돈과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자기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도 꽤 많은데다 생각보다 잘 굴러갔거든요. 의료계에서 신약과 신기술은 전부 미국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미국이 선두주자인 경우가 많지만 의료는 거의 독점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경우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다 미국의 의료비와 보험료가 비싼 것은 사실이죠. 효율과 비율의 차이에서 남은 돈과 의료계가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R&D 비용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으로 갑니다. 개발 비용과 투자가 많은 만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죠. 병원끼리의 경쟁도 심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오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먼저 비싼 청구액. 청구액은 청구액일 뿐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쳐보죠. 약 6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병원비가 200만원 나왔다고 하지 600만원 나왔다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금액들은 전부 청구액입니다. 물론 청구액만 따지고 보면 미국이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험에 따라 오히려 미국이 더 적을 수도 있죠. 의료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60%라는 것은 파산하는 사람들 중에서이고, 의료비로 파산하는 인구 비중을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습니다. OECD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의료비 파산 가정 비율은 한국이 3.7%이고 미국이 2.0%이죠. 미국의 파산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미국의 사보험들이 파산을 막는 데 나름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보험의 설명을 보면 아웃 오브 파켓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환자 부담금이 이 돈을 넘어가면 전액 무조건 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에서 소개했던 출산에 4억이 청구되었던 A씨도 아웃 오브 파켓이 적용되어 약 600만원만 지불했고요. 사보험인 만큼 회사도 많은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보험이 존재합니다. 미국인들은 이 수많은 범위에서 자신의 재산 상태와 건강 상태를 보고 보험을 고르는 것이죠. 그리고 청구액이 비싼 만큼 그 값을 하긴 합니다. 입원 당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약과 기술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의사와 면담하는 시간부터 케어해주는 간호사 수도 차이 나죠. 실제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질적인 면에서 한국과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항상 사람이 많죠. 들어가면 간단한 검사나 진료를 보고 5분도 안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미국 병원에 가면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죠. 무조건 예약제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한 명당 시간을 아예 할당해 놓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예약제인 것이죠. 미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B씨는 아들이 병으로 입원했을 당시 하루에 최소 10번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문했고 환자 보호자들을 체크했다. 오래된 병원이 아니라면 전부 1인실이며 병실 안에는 화이트보드에 간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환자의 상태, 예정된 진료, 치료에 따른 목표 수치 등이 수시로 업데이트되었다. 담당 의사도 매일 와서 치료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치료 과정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함께 논의했다. 한국에서 입원했을 때는 고작 10분 정도 만나는 게 다였다. 어느 웹사이트에서 본 이야기에 따르면 하루에 의사가 만나는 환자 수가 미국은 10에서 20명 정도이고 한국은 50에서 90명 정도라고 하니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인다. 물론 보험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럼 저소득층과 약자들은 어떻게 하냐? 앞에서 사보험 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는 남았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비슷하죠. 다른 점은 현재 한국이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와 각 주마다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메디케어의 경우 장기 요양 서비스와 가정 방문 진료와 전문 요양 시설까지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디테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기에 비용도 0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은 중간층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달리 구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한마디로 고소득층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이기에 사회보장제도이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덕분에 모든 계층이 의료에 접근하기 쉽고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의료 체계를 평가할 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편
보편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죠. 미국은 보편성 측면에서는 최악입니다. 극빈층, 약자층을 제외하면 전부 사보험에 힘을 빌려야 하는데 상위 계층은 돈도 있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줘서 오히려 한국의 상위층보다 월 보험료도 적게 나가고 비싼 보험이기에 한국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키워봤습니다. 중상위부터 중산층 정도까지만 되어도 보험료는 몇십 몇백까지 낼 수는 있지만 보장은 한국보다 더 많이 받죠.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도 되고요. 문제는 중하위 계층입니다. 한국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려면 사실상 일을 하면 안 되는 수준인 것과 같이 미국도 제대로 가난한 게 아니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어렵죠.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보험료를 거의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소득 수준이 중간도 안 되는 수준이라 저렴한 보험을 사용해야 한다면 혹은 실직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못하고 있다면 다치는 순간 아픈 순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도 의료 파산에 대한 논문은 나오지만 주 원인을 과도한 의료비가 아닌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의료보험 관련 괴담이 떠도는 것은 미국에 간 한인의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을 할 경우 취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주는 게 아니라 100%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보험보다는 싼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죠. 정리하자면 미국 의료도 우리에게 알려진 낭설과는 달리 비상식적이지는 않고 비싸기는 하지만 질은 더 좋다. 만약 자신이 미국에서 중간 이상의 회사를 다닐 수 있다면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 뿐이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더 낫다 나쁘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둘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요. 처음에 말했듯이 이번 영상은 라이프캐치와 함께 했습니다. 라이프캐치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서류 발급부터 보험금 청구 대행까지 놓친 보험금을 대신 찾아주는 보험 청구 대행 플랫폼입니다. 다들 보험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약관대로 모든 보험금을 매번 다 받아내기란 힘들죠.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귀찮고 잘 몰라서 소멸하는 보험금만 3년 기준 7천억가량이죠. 라이프캐치를 사용하면 국세청 의료비 정보를 기반으로 3년간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말이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의 경우 대부분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 가입 권유 광고가 들어가는데 라이프캐치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고요. 대신 대행 청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조회가 되었으면 직접 병원 서류 발급을 하고 보험금 청구서 작성과 접수를 해야 하죠. 이게 귀찮거나 혹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가 대행 청구 서비스입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을 전부 대신해주는 것이죠. 대행 청구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22%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요. 수수료의 인건비와 운영비용, 서류 발급 비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 따로도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조회만 해봐도 손해는 아니니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이프캐치와 함께한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